유닛 8부터는 조동사와 관련된 개념이 나옵니다.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닛 8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부터 보면 조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부정문은 조동사 바로 다음에 not을 붙이죠.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식으로. 의문문은 원래 여기에 있던 조동사가 혼자 앞으로 슉 나가면 의문사가 되죠.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 원형의 형식으로 쓴다. 공식으로 보면 왠지 어렵게 보이지만 예문을 보면 너무 쉽습니다. You must make any noise in the library. 이 문장에서 부정문을 만들고 싶으면 조동사 must 뒤에 not을 붙이기만 하면 되죠. 의문문 만들 때에도 원래는 you can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 하면 도움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손을 내밀다이니까.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can만 앞으로 슉 나가서 can you give me a hand now 하면 지금 나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만약에 앞에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는 항상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의문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의미인데 우리 사실 이런 공식 생각 안 해도 이 조동사 부분은 저절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 의문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구조를 갖는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동사의 종류와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번에 보면 can이나 will, may, must, should 같은 동사들이 나오죠. 우리가 2번에 주로 배우게 될 조동사들의 종류입니다. 요런 조동사들은 본동사,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런 동사들을 본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use, write, ask 이런 동사들을 본동사라고 하는데 본동사를 도와서 조동사가 원래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이죠. 그래서 충고, 허락, 의무, 추측 등의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동사 하나가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최소 4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유닛에서 계속 이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을 텐데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조동사 하나가 물론 많이 쓰이는 해석 방식이 주로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해석 방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Can I use your cell phone? 당신의 전화를 원래 사용하다인데 허락의 의미를 can이 더해줘서 써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조동사가 허락의 의미를 더해주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I will be able to ride a bike in the park. 나는 이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오른쪽 설명을 한번 보면 조동사가 연이어 나오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조동사는 뒤에 연이어서 두 개가 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는 다른 동사, 같은 의미의 다른 동사로 써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 보면은 I will be able to 인데 원래는 I will 하고 할 수 있다는 can인데 can write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조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can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일반 동사구인 be able to를 써야 된다 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can 대신에 be able to를 쓰고 must 대신에 have to를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May I ask you a question?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뭐 해도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락을 구하는, 허가를 구하는 의미가 되었고 He must be angry.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말고도 추측일 때에도 엄청 센 추측이기 때문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조동사들이 우리가 흔히 배운다고 생각하는 문법책에서 다루는 내용의 조동사이고 하지만 두 번째 조동사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동사도 있고 have도 있고 두동사도 있죠. 요런 애들은 조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본동사로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본동사의 시제, 여기에서 be, have, do는 얘네가 시제나 태, 인칭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형을 위해서 쓰였을 때 쓰이는 be나 do나 have. 그러니까 얘네는 특별하게 얘네 자체에 의미가 없이 쓰였을 때. 그러니까 have가 먹다나 가지다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처럼 현재 완료의 의미로 쓰였을 때, 이럴 때 쓰이는 have를 조동사라고 합니다. 비동사 먼저 보면은 비동사는 원래 일반 동사일 때에는 뭐뭐이다라는 뜻인데 조동사를 쓰일 때에는 진행형 시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제 이다의 뜻이 아니라 진행의 시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오는 비동사. 수동태도 마찬가지죠. 수동태는 하다가 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죠. 이럴 때에도 비동사가 뭐뭐이다 라는 의미라서 온 게 아니라 수동태의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여기에 나오는 본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동사는 우리가 일반 동사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쓰죠. 예를 들어서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쓰일 때 do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I don't have 같은 경우에도 부정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다의 뜻이 아닌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써주는 조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구를 대신하는 대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라고 하죠.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계속 반복됐던 거를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동사를 대신하고 싶으면 do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do you like 뭐뭐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좋아해요. 그러면 yes라고 대답하고 원래는 응, 나 좋아해 라고 like로 대답을 할 거를 요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굳이 like를 안 쓰고 yes, I do 이렇게 쓰죠. 이럴 때 쓰이는 do도 좋아해를 대신하는 동사라서 대동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쓰이는 do도 조동사다. 그 다음에 동사의 의미를 강조한다. 요거는 이제 학년 올라가면 학교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like dogs.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 근데 여기서 나 강아지 진짜 좋아해 라고 요 좋아한다 라는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 두 동사를 써서 I do like dog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이는 요 do는 like를 강조하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She was advised. 그는 충고를 하다가 아니라 충고를 받았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Not to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지 말라고. 이럴 때에는 수동태를 쓰기 위해서 나타난 비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예문도 I have been to America twice. 나는 미국에 2번 가봤다. 라고 할 때에도 갔었다가 아니라 가본 적이 있다라고 현재 완료를 쓰기 위해서 나타난 have이기 때문에 요 have PP 시제의 have도 조동사. 그 다음에 she doesn't know about it at all.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부정문으로 쓰이기 위해서 나타난 do도 조동사. I love you as much as he does. 여기에서 he does는 원래는 사랑한다라는 loves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대동사 does가 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동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조동사가 can과 could입니다. can의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첫 번째 뜻은 능력 혹은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이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이며 과거형은 could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동사는 한 동사를 꾸며줄 때 두 개의 조동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조동사와 함께 쓰인다면 can의 의미는 be able to로 대신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understand what my teacher says to me. 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Lisa could already read when she was 4. 그녀는 4살 때 이미 읽을 수 있었다. 캔의 과거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허가의 뜻이 있어요. 허가도 능력이나 가능 뜻 말고도 많이 쓰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둘 다 해도 돼, 할 수 있어 라고 비슷하게 해석이 되긴 하는데 엄연히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주의를 잘 하면서 허가의 의미는 뭐뭐해도 좋다라는 의미이며 허가를 표현할 때에는 may와 can은 허가의 의미일 때에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can use my laptop today. 너는 오늘 내 랩탑을 사용해도 돼. 사용할 수 있어. 방금 전에 쌤이 해석했듯이 허락의 의미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너 오늘 내 컴퓨터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의미적으로 여기에서는 너는 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해도 좋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단순하게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 능력이랑 허락의 의미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요청이나 부탁. 반대로 허락의 의미를 의문문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허락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이나 부탁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 해주시겠어요? 라는 의미이며 could를 쓰면 좀 더 정중한 표현이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can을 쓴다고 무례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문제 풀 때에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can you pass me a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만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could를 써도 돼서 could you explain it once again?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에도 could라는 조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n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은 네 번째 뜻인 추측의 의미입니다. 이 추측의 의미는 다음 유닛에서 또 연결해서 설명을 할 텐데 추측일 때에는 can은 조금 약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무엇일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부정형 때문입니다. 부정형 cannot 혹은 can't는 추측의 의미 중에서 굉장히 강한 추측의 의미가 돼서 무엇일 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정리를 따로 할 거긴 한데 추측의 의미일 때만큼은 cannot의 반대말을 must라고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must가 추측의 의미일 때 뭐뭐임에 틀림없다. 굉장히 강한 추측이에요. 거의 증거가 있는 그런 의미의 추측의 의미인데 요 반대말이 can't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t cannot be true.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 He is a liar.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는 추측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조동사 will과 would가 있습니다. will은 우리가 시제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순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서 무엇 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will은 약간 의지와 의도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uman willpower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will이 조동사가 아닌 그냥 일반 명사로 쓰였을 때에도 의지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willpower이라고 하면은 파워가 힘이죠. 그래서 의지력, 인간의 의지력 이런 의미가 있을 정도로 will은 그 중에서도 미래에 단순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미래에 이 일을 해낼 거야.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 할 것이다 라는데 약속할게. 나는 이걸 반드시 할 거야. 이런 의미일 때에는 비고잉트보다는 will을 더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 will get up early tomorrow 라고 하면 조금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일 꼭 일찍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he would not go to see a movie then. 그때는 영화를 보러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여기에서 would의 의미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will 자체가 미래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 이 미래라는 will의 과거형 would다 라고 하면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의 과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문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쌤이 지금 했어도 이 말을 한 10분이나 1시간만 지나도 쌤이 과거에 말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이 과거에 이럴 거라고 얘기하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는 두 번째 문장처럼 그때는 그때 이후에 그때를 기준으로 미래에 이러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will도 하나의 과거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번 살펴보면 조동사의 would의 추가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would는 will의 과거형 외에도 과거의 습관이나 미래의 희망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다 라고 나오죠. 과거의 습관이라는 것은 그때는 그랬었지, 그러곤 했었지, 나 작년에는 수영장에 다니곤 했었지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fter dinner, all my family would watch TV together. 저녁을 먹은 후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TV를 보곤 했었다. 과거에 대한 습관을 나타낼 때 이렇게 would를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will과 would는 요청을 하는 그리고 제안을 하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쓸 때 상대방에게 요청이나 제안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Will you help me to clean up after the party? 파티 끝난 후에 청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는 거죠. Would you give me some water? 물 좀 주시겠어요 저에게?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너가 뭐뭐 해도 되겠어? 라고 표현을 할 때 쓰는 게 will과 would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럼 다음 유닛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해 볼 조동사는 may와 might입니다. may와 might는 조동사 중에서 가장 의미가 약한 조동사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제에도 조금 덜 나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추측의 의미일 때에도 가장 약한 추측. 그래서 무엇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말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may not도 마찬가지로 약한 추측이라서 아닐 수도 있지 뭐 라는 의미가 됩니다. might는 may보다 약한 추측 또는 과거에 약한 추측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둘 다 약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는 만약에 나온다면 둘 다 맞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may sound simple but it's not easy.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He might have lost his way. 그는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좀 와야 될 시간인데 안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길을 잃었나 이 정도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는 허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허가의 의미 아까 can과 바꿔 쓸 수 있다고 can 조동사 할 때 나왔어요. 그래서 뭐뭐해도 좋다라는 의미이며 당연히 부정문일 때에는 하면 안 된다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you may write it with a pencil. 너는 그것을 연필로 써도 좋아, 연필로 써도 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May I take this seat? 내가 여기 앉아도 되나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한번 설명을 보면은 허가의 의미로 may가 쓸 때 can과 could로 바꿔 쓸 수 있다. 앞에서도 배웠던 부분이죠. may는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그리고 can과 could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인다 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꼭 그래야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공부를 위한 문법 문제를 풀 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 must가 나와요. must는 조동사 중에서 제일 센 조동사죠, 의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강한 의무나 필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는 have to 혹은 has to가 있는데 무엇 해야 한다는 의미로 must는 따로 과거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고 싶을 때에는 had to를 써야 한다. 그리고 미래형은 will have to를 쓰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must의 부정 표현이 나와 있는데 must는 부정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must not은 뭐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의 의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해둘 텐데 must는 의미에 따라서 must not이 있고 have to의 부정형인 don't have to가 일단 있죠.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요 둘은 금지의 의미가 되는 건데 must not은 절대 뭐뭐 하면 안 된다. don't have to는 must가 원래 반드시 꼭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라는 의미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필요 없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must가 추측의 의미일 때에는 틀림없이 뭐뭐 하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른 조동사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 뭐뭐일 리가 없어 라는 추측의 의미가 되고 싶으면 그럴 때에는 반대의 의미가 can't가 된다고 했었죠. can't 혹은 cannot 쓴 무엇일 리가 없다. 그래서 의미도 한번 구분을 해보면 must가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일 때에는 부정형이 이렇게 두 개로 must not과 don't have to로 그리고 추측의 의미라서 무엇임에 틀림없다일 때에는 반대의 의미로 can't 그래서 뭐뭐일 리가 없다 라고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정리를 잘 해둬야 되는 게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긍정문 문장에서 must 부분을 밑줄을 쳐두고 이 must를 알맞은 부정형으로 바꿔라.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부정문일 때에는 요 세 가지 의미를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요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정문일 때 요 세 개의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추측의 의미일 것 같은데 싶으면 can't를 꼭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면 must not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의미라면 don't have to를 골고루 잘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문에서 you must watch your step when you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널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불이익이 생길 때 벌을 받는다거나 나에게 피해가 끼칠 정도로 절대로 하면 안 될 때 혹은 절대로 해야 될 때 쓰는 게 must. 그리고 must의 반대말로 you must not drive without a license. 면허증 없이는 여기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면허증이 없으면 절대로 운전하면 안 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must not 형태가 쓰여야 되고 You don't have to wait. 기다릴 필요 없어. If I'm late. 내가 늦는다면 여기에서는 내가 늦으면 절대 기다리지 마가 아니라 그럴 필요 없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don't have to가 돼야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must 쓰여진 문장의 부정문을 쓸 때에는 이제 의미를 잘 파악해서 잘 선택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한 추측의 의미일 때에는 아까도 했듯이 무엇임에 틀림없다 라는 의미가 돼서 Jane must know the news. 제인은 그 뉴스를 알고 있음에 틀림없어.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게 너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추측의 의미일 때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알아야만 해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라는 추측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동사는 should입니다. should는 약한 의무나 권유, 충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로 must보다는 강제성이 약한 표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법에 대한 내용은 주로 must를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라는 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벌금을 내거나 벌을 받거나 어떠한 피해를 갖게 되죠. 그리고 법을 안 지킨다는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주로 must를 쓴다면 규칙이나 질서, 도덕적인 부분, 법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should를 써서 주로 많이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아파트 주민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인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벌을 받지는 않죠.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서 마땅히 하면 좋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should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must보다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문은 should not으로 무엇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You must respect your parents.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사실 존경 안 한다고 벌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럴 때 should를 쓴다는 것이고 추측의 의미일 때에도 must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추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추측이나 확신을 나타낼 수 있다. The train should arrive right on schedule. 기차는 보통 이런 기차 같은 영화 같은 것들은 원래 제 시간에 오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스케줄에 맞춰서 도착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살펴보면 ought to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ought to는 should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부정문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ought to일 때에는 우리가 원래는 조동사 하면 조동사의 다음 부분에 부정형 not을 붙이지만 ought to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부정사 같은 느낌의 to이기 때문에 부정형 not을 ought not to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트로 아예 입에 달라붙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ought not to, ought not to 이렇게 입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이 형태 자체를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수조동사가 나오는데 사실 특수조동사라고 해서 엄청 특별한 무언가라기보다는 이제 남은 조동사들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used to 그리고 would가 나오는데 우리 would는 앞에서 했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 학년 더 올라가거나 고등학교 올라가도 한 번씩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둬야 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would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 해서 앞에 예문에서 저녁을 먹은 후에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곤 했었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기억을 잘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would와 used to는 둘 다 과거에 대한 습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래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적어보면 과거의 습관 그래서 무엇 하곤 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두면 좋을 게 과거의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닌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거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는데 현재는 아니다. 둘 다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표현한다. 과거의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 She used to 하는데 would로 바꿨어도 된대요.
read books for the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곤 했었습니다. in the children's hospital. 소아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번을 보니까 여기에서 used to와 would를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과거의 어떤 행위가 아닌 상태, 행위가 아닌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used to만 쓰고 would는 쓰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죠. 이제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우리가 동사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행위라는 건 동작이죠. 우리가 직접 어떠한 동작을 하는 것.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것을 동작을 나타낸다고 하고 상태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사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과거에 뭐뭐이곤 했었다라는 이 조동사를 쓸 때에는 used to는 두 개 다 상관없이 상태도 묘사할 수 있고 여기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 적어보면 used to는 상태도 묘사할 수 있고 동작도 묘사할 수 있다면 would를 쓸 때에는 상태는 안 되고 동작만 된다. 요 두 개를 해석할 때에는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해석할 때에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둘 다 뭐뭐하곤 했었다라고 풀면 되는데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에는 요 동작의 의미일 때만 would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보면 There used to be a high school here. 학교가 그곳에 있었다는 건 동작이 아니죠. 누군가가 하는 움직임에 대한 걸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태일 때에는 used to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used to를 쓰고 would는 쓸 수 없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두 번째는 살짝 무시해도 돼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과거의 습관이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낼 때 used to를 쓰며 현재와의 연관성이 없을 때에는 would를 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의미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He used to go to church on Sundays.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곤 했었다는데 used to를 쓴다는 건 현재는 아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When my parents were away,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는 my grandmother would take care of me. 우리 할머니가 나를 돌봐주시곤 했다. 라는 것도 현재는 아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것 같지만 한 가지 더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안 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used to와 관련해서 학년이 더 많이 올라가면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정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언니 오빠들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할 때에도 계속 문제에서 나와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 세 가지 구분을 정말 잘해서 의미를 기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첫 번째 의미처럼 비동사가 없어요. 첫 번째 때처럼 비동사가 없고 그냥 used to다.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우리 이번에 배운 would와 같은 의미를 가진 요 조동사죠. 그래서 요럴 때에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건데 만약에 두 번째처럼 비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used to 부정사예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사실 이렇게 중간에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있어서 이렇게 be used와 to 사이에 경계가 있어서 이 앞부분이 수동태
그래서 use가 사용하다니까 use를 수동태로 쓰면 사용되다죠. 그래서 사용되다. 이 뒷부분은 투부정사.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이것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여기 이 부분만 뜻이 안 나와 있는데 뜻을 적어보면 무엇 하는데 사용하다의 수동형이니까 사용되다, 이용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면은 이번에도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고 used to가 있는데 정말 특이하게 뒤에 동명사라는 거는 ing가 온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 ing가 옵니다. 우리가 보통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익숙한데 여기에서 to 다음에 동명사 ing가 왔다는 것은 요 to가 투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이기 때문이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고 배웠잖아요. 요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인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무엇 하는데 익숙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로 해석할 때에도 이제 빈칸 채우기 유형으로 이제 문장에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라 라고 한 다음에 요 세 개의 보기가 나오면 해석을 잘 한 다음에 적절한 의미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쌤이랑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한 몇십 번은 다시 반복해서 정리를 하게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을 잘 해두고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부분에 had better 부분을 보겠습니다. had better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긍정문일 때 had better 다음에 좀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had better 자체가 must나 can처럼 조동사예요. 조동사라는 말은 뒤에 그대로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had와 better를 따로 기억하지 말고 요거 자체를 내가 새롭게 보는 단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조동사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무엇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충고의 의미를 나타낸다. must보다 간혹 가다가 더 센 충고의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안 하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 하는 충고. 그리고 had를 축약해서 주어 다음에 로 쓰기도 한다. You'd bett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You had better leave the dog alone. 그 개를 혼자 두는 게 좋을 거야. 뭐뭐 하는 편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걔가 굉장히 사납거나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정문을 한번 보면 부정문도 마찬가지로 can이 cannot이 되는 것처럼 must가 must not이 되는 것처럼 had better도 바로 뒤에 not만 붙이면 됩니다. didn't have better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had better not 형태가 돼야 되고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그래서 오른쪽 설명도 보면은 had better의 부정문은 had를 부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had better 자체가 하나의 딱 그림처럼 정해진 고정된 조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동사 앞에 not을 붙인다는 것을 유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 You'd better not wear the red tie. 너는 그 빨간 넥타이는 매지 않는 게 좋겠어. 뭐 빨간 넥타이가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had better not. 이 부분도 ought not to처럼 had better not, had better not 이렇게 세트를 기억을 해두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would like to가 나오죠. would like to는 무엇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한다. want to보다 부드럽고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want가 그렇다고 해서 무례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축약해서 I'd like to의 형태로도 많이 쓰인다. 여기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want라는 동사를 쓸 때에는 want 혼자 쓸 때에는 뒤에 명사가 오죠. 뒤에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I want ice cream, I want it 이런 식으로 쓰죠. would like도 마찬가지로 want 플러스 명사처럼 would 다음에
그냥 would like가 오면은 요 다음에는 바로 명사 형태가 와도 돼요. I'd like it 이런 식으로 I'd like some wate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want랑 똑같이 want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해 라고 쓰고 싶을 때는 우리가 동사 형태의 목적어가 오고 싶으면 투부정사 형태의 목적어를 취하죠. want 다음에 투부정사.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I want to sleep 이런 식으로 would like도 똑같이 would like 다음에 일반 명사가 아니라 동작을 나타내는 형태의 동사구가 오고 싶다 하면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막상 문제 풀 때 어떤 경우에는 would like 다음에 to가 없이 이런 형태가 오니까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want랑 정말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want 다음에 명사 오듯이 would like 다음에 그냥 명사가 올 수 있고 만약에 동사구 형태가 오고 싶다면 to까지 붙여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I'd like to meet to discuss this problem with you. 당신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조동사 부분이 끝났습니다. 조동사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번에 사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이 단원 종합 문제예요. 단원 종합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시제와 조동사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시제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도 그냥 문제부터 푼다면 많이 틀리고 고치느라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 부분도 꼭 복습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